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내일은 또 쉬는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이거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화요일 쉬고 오면은 수요일부터 진행하는 프로테움텍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빠르게 보자면은, 자, 프로테움텍의 수혜책 결과 공모가가 4,50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공모 밴드가 5,400원에서 6,600원이니까 이거 결과가 또 좋지 않았구나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수혜책 경쟁률은 94대 1로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의무 보유는 21%,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은 5,400원 아래로 신청한 수량이 67%가 넘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딱 보고 그 다음에 또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굳이 청약할 필요가 없겠죠. 먹어봐야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어서 저 기릿은 이번에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주 공모주 2개 다 전부 다 패스하게 되었는데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 있네요. 첫 번째입니다. 증시가 좋다 보니 공매도도 최대. 자, 미국에서는 슬슬 이제는 고점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실제로 S&P 500의 공매도가 쌓이고 있으며, 이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증시 하방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죠. 그리고 S&P 500이 올해 12% 정도 상승한 바 있는데 여기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약한 부분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지금 현재 S&P 500의 상위 7개 기업을 제외를 하고 그거를 지수로 표현했을 때는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이 12% 상승했는데 이 모든 게 상위 7개 기업 때문이다, 그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얘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최근 들어 많이 올랐다는 7개 기업들, 그 기업들이 고점 치고 하락한다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우리가 딱 얼마 전에 느꼈던 그 코스닥 흐름, 그거랑 똑같겠네요. 코스닥에서 몇몇 기업들이 증시를 쭉 끌어올린 바 있었지만 그 친구들이 조정받으니까 코스닥이 엄청나게 하락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S&P 500에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에 베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S&P 500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오는 FOMC 결과, 이게 중요하겠죠. 이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사우디에서 다음 달까지 10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자 국제유가는 당연히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펙 플러스 국가는 세계 원유의 40%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다라고 말하면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빠르게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봤을 때 오펙 플러스는 더 이상 유가가 하락하는 걸 원치 않는다, 7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의 중국 현재. 열심히 중국을 때리는 미국, 효과가 있나 한번 봤는데 그런데 확실히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사들이는 제조업 품목 중에서 중국산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사들이는 제조업 품목 중 70%가 중국산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느덧 50% 근처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머지않아 5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뭐 다른 데서 사와야겠죠. 그 수혜는 누가 받나 봤더니 바로 베트남, 그리고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가 현재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우리나라도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대중국 수출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분기 기준 중국 수출 의존도는 19.5%로 참고로 20년도는 25.9%거든요. 그런데 꽤나 많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한편 중국 외 시장으로 수출은 당연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대신에 다른 쪽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미국, 베트남, 호주 이쪽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어느 산업에만 특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서 탈중국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앞으로도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이 돌았던 소식이죠. 5월 개인 투자자 망했다. 자, 올 초는 2차 전지를 위주로 개인 투자자가 선방했다는 소리 우리가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반면 5월에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기업 대부분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서 당연히 좋지 않았을 거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개인분들이 뭘 샀나 봤더니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생건, NC소프트, 두산에너빌리티, 아모레퍼시픽, 하나솔루션, 이마트, KTNG, 고려아연 이렇게 10가지 기업을 순차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 유일하게 두산에너빌리티 요 녀석만 플러스를 냈다고 하며 나머지 9개는 전부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5월달 코스피는 3% 상승으로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그런데 위 기업들의 평균 등락률은 마이너스 2.5%로 물론 얼마에 샀느냐 그리고 언제 샀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코스피보다 훨씬 못한 수익률을 개인 투자자가 거두지 않았겠냐 이러한 예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가 조금 특이한 거였죠. 보통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는 주식은 조금 더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스토어기릿이 개인 투자자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개인 투자자의 투자 스타일을 보면은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뭘 살까요? 맞습니다. 떨어지는 애들을 많이 사죠. 어떤 기업이 고점 치고 특히 떨어질 때 그때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기에 베팅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곧버스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때는 그 반대를 타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이렇게 개인 투자의 수익률이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기름분들 중에서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은 웬만해선 좀 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다음입니다. AI 다음은 클라우드. 자, 최근 들어 미국에서 AI, 그 다음에 반도체 이쪽이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써올린 공이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클라우드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죠. 몽고DB, 퓨어스토리지 최근 한 달간 무려 50%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그 외 클라우드 기업들도 현재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추가 상승 기대감까지 나온다고 하죠. 그나저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웬 클라우드냐? AI에서 왜 갑자기 일로 넘어가냐? 라고 봤더니 AI랑 클라우드의 관계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관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한국에도 올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로는 삼성, SDS, 네이버, 카카오, NHN 이러한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마침 소형주 중에서는 클라우드 관련주가 하나 또 상한가를 간 바 있었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8.5만원. 자,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8.5를 외치며 반도체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서 또 신고가를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전이 왜 좋나 봤더니 D램 출하량이 1분기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말에는 D램, 낸드 가격이 상승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전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 환율의 움직임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 이동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삼전에 또 이러한 호재까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매력적인 주식으로 인식하고 매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러한 전망도 함께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삼성전자 8만전자 갈 수 있을까요? 올 여름쯤이면 한번 결판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만 이러한 악재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대체하지 말거라. 자, 연일 이러한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도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지 말고 같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무게가 그렇게 무겁진 않았는데 하지만 이번 목소리는 하원 외교위원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미국 의회가 이렇게 나서는 걸 봤을 때 미국에서 로비력이 강한 마이크론이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삼전 또 못 먹게 그거를 견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시각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줄타기를 잘하다 보면은 또 그 기회를 우리가 또 독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랬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천일염 가격 상승. 천일염 가격이 4월 말 한 포대에 12,000원이었는데 6월 2일 한 달 남짓 지났죠. 그런데 18,500원으로 근 한 달 사이에 50%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 평소에는 천일염이 공급되고 소비는 적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이제 내려가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강우로 인해 생산량이 줄었으며 또한 본격 생산 시기인 뜨거운 여름 7월부터 8월에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일부 생산자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해 제품 출하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큰 폭으로 줄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봤더니 천일염 생산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보이는 가운데 천일염 가격 상승으로 우리가 이거를 또 사기는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값싼 중국산이 빈자리를 채우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또 기립 같은 경우는 이 천일염 직접 살 이유가 전혀 없지만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미리 조금 사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디아블로4 사전 출시. 지난 2일 디아블로4가 사전 출시를 진행했고 대흥행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 기립도 히릿이랑 이거 내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식 출시일은 바로 내일이지만 디럭스 얼티밋 에디션을 구매한 사람은 미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며 출시 전에 블리자드 측에서는 서버 점검 등으로 준비를 단단히 했음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며 접속이 어려운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뜨거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출시 첫날 트위치라는 방송 플랫폼에서는 94만 명이 시청하면서 인기를 뽐냈으며 50명의 전문가들은 87점의 평가를 주었다고 하니까 블리자드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디아블로4 꽤나 괜찮은 평가를 현재까지는 받고 있나 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인기를 끌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BTS 전국 솔로. BTS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전국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7월에 앨범이 발매될 것이다, 다음 달에 나올 것이다 이러한 소문이 나오는 와중에 하이브에서는 일정이 확정된 후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한편 BTS는 데뷔 10주년을 맞이해 6월 13일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면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라면 가격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라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13%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 월급보다 라면 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4.3%였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작년이 아닌 2년 전을 기준으로 보면 24.1%나 증가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면값이 오르는 것은 나름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먹거리 물가는 2배 이상으로 높은 물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범죄도 C3 흥행 중. 이거 저도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어쨌든 범죄도 C3가 개봉 이후 첫 주말 280만 명을 동원했으며 개봉 후 누적 관객수 벌써 45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영화 비싸서 영화관 안 간다 이런 얘기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볼 게 없었던 거죠. 어쨌든 범죄도 C2는 지난해 5월에 개봉해 코로나 기간 중 유일한 1000만 영화를 기록했는데 이번 3도 당연히 넘기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구글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정말 의외의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글의 월간 이용자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따라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카카오랑 네이버를 따라잡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달 기준 카톡의 MAU는 4145만 명, 유튜브는 4095만 명으로 불과 50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상 이 정도면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카톡은 MAU 1위 자리를 꾸준히 지켜왔는데 뺏길 가능성 현재 나오고 있다는 소리며 물론 이용 시간만 봤을 때는 이미 유튜브가 3배나 많은 걸 체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웹 MAU에서도 네이버와 구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네이버와 카카오의 입지가 줄어들고 구글의 입지가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이 앞으로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튬 대신 마그네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마그네슘 2차 전지를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침 오늘 또 리튬 관련주가 급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더 발전한다면 지금 비싼 리튬 대신에 마그네슘을 쓸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나올 것 같네요. 참고로 마그네슘은 국내 매장량도 충분히 있어서 매우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이게 또 잘 되어서 나중에는 리튬 관련주 대신에 또 마그네슘 관련주가 들썩들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MR 헤드셋 공개할까? 애플이 오늘부터 열리죠. WWDC. 여기서 MR 헤드셋을 공개할지 말지 시선이 현재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WWDC는 애플이 진행하는 연례 개발자 회의로
최신 기술을 공개하고 소개하는 자리로 오늘부터 9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애플 MR 헤드셋은 약 $3,000 수준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메타에서 생산한 퀘스트3보다 6배나 더 비싸다고 하죠. 아직까지 뭐 사용처가 그렇게 마땅치 않은 MR 헤드셋에 $3,000를 태워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싼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애플의 MR 헤드셋이 생각보다 큰 반향을 불러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MR 헤드셋이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가 조금 오르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지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골드만삭스가 구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꺼냈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1년 만에 최저치로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구리 수요는 생각보다 강하다며 앞으로 급등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구리 가격이 25년까지 톤당 12,000달러로 거의 50%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혹시나 모를 강세까지 나타난다면 톤당 15,000달러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이 정도로 상승할 가능성도 나온다고 하니까 구리 관련주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